저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캐릭터 디자인이랑 채색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드로잉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색으로 승부 볼 거야 라는 느낌으로 공부도 겁나 안 하고 그리고 싶은 것만 엄청나게 그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얼굴을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드로잉을 못하니까 까이고, 아 이렇게 그리다가는 나는 잘리고 마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늘 이야기할 거,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이런 변화를 잘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변하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셨다면 변하지 못하고 답답해서 울적하신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다 보니까 쓴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무기력하고 심적으로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듣지 않으셔도 좋아요. 나의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모두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으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 혹은 멋진 내가 되고 싶어서 등등 각자 우리 이렇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왜 변화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정확히는 지금 당장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게임 같은 거는 몬스터 잡을 때마다 바로 경험치 다다닥 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뭘 잡느냐, 어떤 스킬을 수련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재밌고 성취감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되는구나 같은 게 정말 잘 와닿죠. 아마 우리 인생의 게임이었다면은 전신 크로키 하면은 전신 스탯, 배경 크로키 같은 거 했다면은 배경 스탯 이런 식으로 따다닥 올라서 레벨 몇 해가지고 크로키 할 때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게임과 비교했을 때 현실은 어때요? 우리 망령이가 나 이제 크로키 해가지고 인체 능력을 상승시키겠어 하고 오늘부터 크로키 1시간 하지 말아요 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점점 힘들어져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대충 1시간이면 되겠지. 너무 얕게 생각한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설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날은 아프고 어느 날은 컨디션이 안 좋고 어느 날은 우울하고 그러면서 이날은 크로키 안 했네? 어제도 안 했네? 금세 크로키를 포기해 버리다니 나는 바보야 하고 공백이 점점 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하고 싶다면은 내가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가늠해야 한다. 크로키 1시간을 매일매일 했을 때 이런 변수도 있잖아요. 너무 아픈 날에는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할래. 가족여행 있는 날은 어쩔 수 없지. 그럼 이런 날은 빼고 대신에 이날 1시간을 못했으니까 10분씩 나눠가지고 6번 채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죠. 이렇게 내가 변화하려면 포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편하게 살면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자, 내가 취준생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엄청 잘해. 점점점 성장하고. 근데 나는 뭔가 계속 취준생이야. 이상하다. 왜 나는 계속 취준생일까? 해서 들여다보면은 하루에 게임 3시간씩 하고, 아, 게임하고 피곤하니까 한두 시간 또 낮잠 좀 자주고, 단톡방 들어가서 채팅도 하고, 재밌는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서 유머글도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이 망령이 의식했던 다른 망령 어때요? 게임 너무 좋지만 지금은 내가 취업을 하고 싶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니까 게임 삭제. 친구들이 야 너 없으면 큐 안 돌아가, 빨리 같이 게임하자 이래도 애들아 당분간은 나 없이 큐 돌려 미안해 이러고, 그리고 친구들이 막 있는 단톡방도 이제 멀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새어나가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림 공부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 인강도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이것까지 다 하면서 그림까지 그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망령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망령은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만나고 가르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이거를 계속 누린다는 거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게임은 너무 재미있으니까 계속 여기에 안주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취업하려고 친구들이랑도 멀어져야 되고 놀지도 못하고 낮잠도 못 자고 그러라는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의 시간은 이 24시간 동안 그림을 6시간 그릴 건지 10시간 그릴 건지 이런 식으로 파일을 계속 나눠야 되는데 여기에 게임, 친구, 낮잠, 채팅, 커뮤니티 하면은 그림 요만큼밖에 못 그려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그림이 안 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100일 챌린지 하고 공부 미친 듯이 하는 괴물 같으신 분들 있어요. 이분들 보면은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왜냐?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누리는 거 안 누리고 그림에다가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상태인데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정말 오케이거든요. 상관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상태인데 변화까지 하고 싶어 하고 우울해하고 있다면 우울한 나에 중독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게 오래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왜 안 좋냐면은 아휴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원래 이 모양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변화도 시도하지 않게 돼요. 점점점. 지금 그냥 우울한 나를 그대로 두게 해요. 나는 우울하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저도 되게 오랫동안 난 이렇게 우울하고 음침하고 기력도 없고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더해. 싫어 이래놓고서는 집에 와서 바꾸고 싶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뭐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 우울한 날을 저도 한 1년을 일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루트를 타고 있다면 빨리 싹둑 끊어줘야 돼요. 어떤 또 좋은 예시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대가를 치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나루토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만화경 사륜안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는 대신에 엄청나게 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대가를 치른 만큼 얻는구나. 저를 보세요. 저 친구 많이 없잖아요. 저는 취준생 때 진짜 틀어박혀서 친구도 없이 계속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전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취준생 때 게임 절대 안 했어요. 취준생 때는 게임 그게 뭐임? 이 상태로 계속 그림만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게임을 포기하고 그림을 등가 교환한 거죠. 다 놓치기 싫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변화하려고 안 하시면 돼요. 변화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자책감을 가지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 누릴 거 다 누리는 거는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못 변해? 이렇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변화를 좀 느리게 하거나 못할 수도 있겠다. 이걸 인정해 주시는 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까 그럼 변화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변화라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럽지 않죠? 얼마나 변화가 쉽냐면은 내일 당장 10분씩 크로키를 해도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거예요. 왜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변화하냐? 하루에 10분이지만 일주일 하면은 70분이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하고도 10분인 거예요. 그게 누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일단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로키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10분씩 해보세요. 일단 10분씩 하다 보면은 바뀔 거예요. 아 오늘은 크로키 20분 하고 싶은데? 오늘은 크로키 30분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하고 싶은 게 더 생기고 집념이 생기고 점점점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괜찮다는 게 위로가 되네요. 진짜 괜찮아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변화라는 건 정말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나 크로키 6시간 할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내일 크로키 6시간 하라고 하면 저도 못해요. 우리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정보량도 애초에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늘려가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도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10분씩도 정말 괜찮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야기했었죠. 변수에 대해서도 계획하라. 내가 아픈 날, 가족여행을 가야 되는 날, 어쩔 수 없는 날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넓게 잡는 것보단 좁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그래서 컴퓨터가 파도에 휩쓸려갔어.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절대로 봐줄 수 없는 거라던가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런 거를 안 정해두면은 내가 계속 회피만 하게 돼요. 이날은 그냥 피곤해서 안 해. 이날은 그냥 졸려서 안 해. 이날은 그냥 안 해. 이렇게 회피를 점점 하게 되니까 자연재해, 가족여행, 너무 아프다 뭐 이런 것들로 최소화해서 절대 예외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 포기하지 마. 쉬어도 괜찮으니 계속해.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은 게을러지고 어느 날은 게임하고 싶고 어느 날은 우울해서 안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우울해서 안 했다고 칩시다. 우울해서 평생 안 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울해서 일주일 안 하고 한 달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달 뒤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에이 그렇게 안 했어 누가 놀리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휴 한 달 쉬었으니까 잘 쉬었구만 계속 해야지 하면서 계속 하시면 문제 없다. 쉬었다가 다시 해도 누적은 계속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를 가늠하기. 내가 내일부터 10분씩 일찍 일어날 거야. 그러면은 은근 피곤하거든요. 10분씩 일찍 일어나는 것도. 평소에 지켜오던 느슨한 스케줄에서 10분을 할애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가늠하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1시간씩 투자한다는 건 어떤 걸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본인이 지친다면은 그런 것도 잘 기록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인체를 계속 하다가 나는 인체를 계속 하니까는 한 10번 정도 했을 때 지치던데? 그러면은 아 나는 이럴 때 되게 약하니까 이 다음에는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해야 돼. 좀 루틴을 짜놔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지켜줘도 잘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1년에 크로키 10,000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잘 그려줘.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10,000개를 1년으로 나누면 27.3이야. 하루에 30개밖에 안 되잖아. 갑자기 말이 달라지지 않아? 1년에 10,000개? 절대 못해 하다가 하루에 30개면 비빌만 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3분 크로키라고 치면은 81분밖에 안 돼. 2시간도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되게 할만해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싶은 이런 목표 같은 거를 쪼개는 게 중요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기보단 계속 쪼개서 현실적으로 내가 하루에 얼마나 그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공부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은 이유 제가 가장 잘 알죠. 어떻게 잘 아냐?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고 싶어. 이러니까 공부하기 싫죠. 그렇게 하기 싫죠. 이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사회인으로서 말한다면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려서 잘 그리시는 분들은 한 1%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물 밖으로 드러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캐릭터 디자인이랑 채색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드로잉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색으로 승부 볼 거야 라는 느낌으로 크로키도 겁나 안 하고 공부도 겁나 안 하고 그리고 싶은 것만 엄청나게 그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회사 들어가서 까였죠. 까였다는 건 이제 회사에서 피드백을 줬다는 거예요. 얼굴을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드로잉을 못하니까 까이고 아 이렇게 그리다가는 나는 잘리고 마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싶은 것만 잘 그려서는 퀄리티에 부합하지 못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은 드로잉이 개판인데 아무리 채색하고 디자인 잘해봤자 안 예쁠 확률이 있거든요. 그림이라는 거는 최대한 많은 대중들이 좋아해줘야 된단 말이죠. 대중 한 명이 좋아하는 것보단 최대한 많은 대중들이 이 그림 귀엽다, 이 그림 예쁘네 라고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한 명만 좋아할 수도 있어요. 혹은 2명만 좋아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뭐 잘 그린 것 같진 않은데 뭔가 퀄리티가 이상한데 하고 외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탯들이 채워져야 더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준단 말이죠. 그림을. 그래서 제가 정말 디자인과 채색만 좋아하고 드로잉을 싫어했지만 울면서 드로잉을 열심히 공부했죠. 캐릭터 디자인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성된 결과물이 예쁘지 않으니까 인기도 별로 없고 회사에선 계속 피드백 들어오고 인체가 후물텅 다 삐고 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좋았던 게 드로잉을 하면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속 드로잉 해야 돼 이걸 생각하니까 자꾸 실제 인체를 크로키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육 크로키하고 뼈 외우고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강했는데 막상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따라 그려보고 피규어도 크로키해보니까 나한테는 이런 방식이 되게 잘 맞네. 드로잉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 라고 깨닫게 되면서 지금은 캐릭터 디자인이랑 채색이 묻혀 보이지 않게 드로잉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그림 보여줄까요? 이 시점쯤에 한번 보여줘야 되는 옛날 그림. 이때가 딱 그 시절이에요. 드로잉 하는 거는 싫어하고 디자인만 하고 싶어하는 시. 이제 드로잉 같은 것도 역동적이거나 풍성하게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애들이 항상 정적으로 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딱딱하게 서있고 둔탁하고 화려함은 없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렸죠.
근데 지금은 드로잉 같은 거 좋아하게 되면서 드로잉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캐릭터가 어떻게 서 있어야 자연스럽고 예쁘고 몸의 굴곡이라던가 실루엣이라던가 내가 어떤 데포르메를 하고 싶은지 같은 게 굉장히 명확해졌죠. 그래서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면은 결국 대중들을 일부밖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내 캐릭터 디자인 채색 아무리 잘해도 드로잉이 별로면은 눈에 돋보이지가 않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와닿아야 하는데 안 닿아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채색을 아무리 잘해도 이런 인체 스케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상하게 채색이 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 캐릭터 디자인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채색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이런 부분들 있다면 그거를 뒷받침해줄 것들이 필요한 거는 인식하는 게 좋다. 무조건 이것만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저도 SNS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SNS 같은 게 굉장히 냉혹하잖아요. 잘 그린 그림은 좋아요 받고 좀 애매한 그림은 안 받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 같은 거를 많이 올려도 드로잉이 애매하니까 뭐 그림은 열심히 그렸는데 잘 그린 것까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닿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로잉을 열심히 하면서 SNS에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드로잉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런 구도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까지 사람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대중들을 이해시키려면 어느 정도 나의 스탯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나의 드로잉 스탯, 나의 채색 스탯, 나의 아이디어 스탯, 나의 푸시 스탯 뭐 이것저것 스탯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만 발달이 돼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정리해드리면은 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을 때 대가를 치르고 꾸준히 노력하면 됩니다. 알겠죠? 나봉.